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분들이 아마 명리를 공부하셨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명리를 가르쳐 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제 개인 지도에 많이 의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각 대학이나 아니면 사회교육원 등등에서 명리를 가르치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도 엄청 싸졌죠. 저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수강료도 상승이 돼야 되는데, 제가 15년, 16년 전에 명리 강의할 때보다 수강료가 거의 뭐냐면은 반토막, 그 다음에 또 그에 반토막 난 데 다시 반토막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리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아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이 동영상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비쌌죠.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53강을 만들어 놓고 이 53강이 상당히 길어요. 기초부터 운세 분석까지인데 이 부분을 월 5만 원에 볼 수 있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심을 갖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맙다는 분도 있고 싸게 해서. 그래서 등등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명리를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수백 명을 아마 배출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제법 잘한다,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 욕심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명리를 공부가 잘 안 될까?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첫째 뭐냐면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명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근데 말과 행동이 다 안 맞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며 들어오신 분들이 1년만 지나니까 조급증을 내더라고요. 네, 1년만 돼도 조급증을 내요. 급한 거예요. 왜 급하겠습니까? 빨리 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기업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조급증 내는데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리의 기초를 닦는 데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만 제대로 하면은 기초는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뭐냐면은 평생을 합니다.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6개월간의 기초가 제일 안 된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명리를 평생 하는 거다. 5년을 해야 뭐 좀 보이고 10년 해야지 뭐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직 사주만 가지고 풍수도 하지 않고 관상도 하지 않고 오직 사주만 가지고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을 밥 먹는 시간, 그냥 어디 가는 시간 말고는 명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6개월 만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생을 간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래서 뭐냐면은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이 기초가 뭐냐면은 기초가
이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의 기초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게 기초라냐면은, 청간지지죠. 특히 청간. 식간이죠, 식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 플러스 오행이죠, 오행. 오행의 생급. 이 부분만 확실하게 6개월 내에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상대상극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신금이 식신일 때 일간이 뭡니까? 이러면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일간이 뭡니까? 기토잖아요.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공부 좀 하시는데도. 그지? 이게 식신인데, 일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잘 안 튀어나와요. 그분들이 다 오행의 상승상은 다 알아요. 아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식상을 그하는 게 뭐냐? 식상이 그하는 게 뭐냐? 그지? 이것을 앞으로든 거꾸로든 다 나와야 돼요. 이것이 6개월 내에 완전히 몸에 익어야 돼요. 이것이 익으면은, 왜 익어야 되노 하면은, 이것이 익으면은 6개월 이후에 이제 제법 깊어가는 이론 공부하는데, 이론 공부를 이 틀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몇 년 공부하신 다음에, 뭔가 나도 개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지? 그러니까 명식을 놓고 말이 안 나와.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통변이라 그러잖아요. 이 통변이 안 돼. 이 통변을 배우고 또 갑니다.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통변하면 또 외워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통변해라. 이렇게 통변해라.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을 가장 확실히 다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그동안에 이 명리를 가르쳐 보면은, 한 1년 배우면은 뭐죠? 1년 배우면은, 다른 거 배우러 갑니다. 그지? 관상도 배우러 가고, 풍수도 배우러 가고, 등등. 또 김원동가 배우러 갑니다,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명리 선생님들도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지?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끌어와서 내가 가르치고 나 돈 받으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2년, 1년 공부해놓고 명리해놓고 이 사람이 이걸 배우러 갑니다. 그럼 제가 가라 그러죠. 속으로는 뭡니까? 제가 무술을 문생을 하면은 그 머리로 관상하겠다고? 그 머리로 풍수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명리의 기초도 평생 돌지 못하는 정도 머리 가지고, 그지? 이거 정도에서 다시 또 관상 배운다고? 거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묻는 분한테 그럽니다. 저는 오직 심리사주 하나만 가지고 18년을 해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관상으로 잡건 풍수로 잡건, 그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관성 중에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종목의 일관성도 있지만은 선생의 일관성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적어도 뭐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다음에 다른 걸 배우러 가야 됩니다. 그지? 왜냐하면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초보들이 그것을 이 선생님의 장점, 저 선생님 장점을 따낸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초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선생님 바꿉니다. 빨리빨리 바꿉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처음에 잘 선택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얘기도 해보고 만나보고 그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냐 따져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뭐죠? 등록해가 배워놓고는 또 바꿉니다. 가면 또 바꾸죠. 요새 이름 바꾸는 거 똑같습니다. 그지? H학원 가서 가면은 당신 이름 안 되면 이름 때는 안 풀린다고 바꿨습니다. 또 안 풀려? 또 다른 B에 갑니다. 당신 이름 때는 안 풀린다. 계속 이름 바꿔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옛날 배우던 선생님이 있다면은 다시 가세요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테니스 코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또 이월대입니다. 제가 아침에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가면은 초보자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치도 이제 초보자라고 합니다. 테니스장에서는. 이 사람 치고 있으면은 아침에 보면은 적어도 대여섯 명 선생님이 따라 붙습니다. 그지? 제가 테니스 코치를 했거든,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말 듣지 마라. 그지? 다 말 듣지 말고 지금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를 들으라. 그지? 왜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뒤죽박죽이다. 잘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선생님 밑에 최소한 5년을 해야지 그 선생님이 했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어떤 특성만 배워와서 독학을 하세요. 5년 동안에. 차라리 그게 낫죠. 이거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관성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네? C는 반복이에요. 반복. 자, 제가 기초 강의를 한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안내를 하면은, 수강생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거의 뭐냐면 저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앞부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 물으니까 운세 대입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는데 운세 대입이 됩니까? 앞부분이 안 됐는데? 앞부분이 시스템이 다른데요. 다른 곳에 배우는 이론하고 다른 부분이 깨있다면은 운세 대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그렇고 또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은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리가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라고 전제를 달고 시작해놓고는 완전히 명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은 뭘 나누냐면은 계속 반복하면은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되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달인 전에 기능인이죠. 아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기능은 상당히 발전이 됩니다. 그 기능에서 달인이 되라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은 사고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사고력. 달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달인 프로가 있는데요. 그 달인의 프로 보면은 엄청난 노력으로 수많은 반복을 해서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리를 한번 쭉 주마가산으로 훑어보고 자 여기서 뗐어. 이렇게 되겠습니까? 서양학은 가능하죠.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연결해가지고 노트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학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나 하면은 동양학은 이론을 머릿속에 넣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 몸으로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본
동영상을 53강을 월 5만원에 만드는 이유가 반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5만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강에 10,000원 잡고 50만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든.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냐면은, 한 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 5만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부담 없도록. 그걸 모르고 뭐냐면, 와, 이 싸구나. 뭔가 내용이 부실할까? 이런 얘기. 아니면 뭐냐면은,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걸 날아가지고 뭐냐면은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만원 내고 53강을 한 달 만에 다 보고 나가십니다. 이제 그런 연락이 오면 제가 그럽니다. 그분 역시 5만원치 공부하고 가셨구나. 5강을 가지고 한 달에 뭐죠? 5만원 내고 수십 번 반복하나? 그럼 5만원. 왜?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다음 1강부터 53강 다 보는데 한 달 만에 그래 다 보고 나도 그럼 5만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반복해야 돼요. 저는 명리책을 별로 보지 않고 나날이 제가 운세 대입하는 실력이 늘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반복을 엄청 합니다. 어떤 반복요? 명리 강의요. 그지? 같은 책 한 권을 1에서부터 끝까지 한 권을 저는 7개월의 과정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계속 반복을 하죠. 제가 이 반복이 아마 100번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지? 만일에 평생 교육을 강의하시는 분이라면은, 그지? 1년에 2번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50년을 해야 될, 강의해야 될 부분을 저는 10년 만에 다 했어요. 100번 이상입니다. 할 때마다 뭐나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게 싫어가지고 강의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앵무새처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생각나고 이론이 막 생성됩니다. 그지? 지금도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실전 강의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심화 과정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앉아서 듣는데, 적어도 제 강의를 60-70분은 들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눈을 말뚱말뚱 뜨고 그 과목은 듣습니다. 심화 과정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새롭게 공부했는 부분의 아이디어가 중간에 나온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복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치?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4-5개월쯤 됐는 선생님들한테 이 명리를, 그지? 사주 명식 올려놓고 이것을 풀어오라 그럽니다. 과제를 내놓고. 그래서 뭐냐면 순서대로 하죠. 첫째 뭐냐면은 용신 분석하고, 두 번째는 심리 분석의 강점과 보완점을 만들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걸 가지고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어떤 나중에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어떤 배우자 문제에 접근해보고, 여섯 번째는 운세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순서를 익하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만듭니다. 반복하죠. 이것을 제가 보니까 10번 정도를 작성하면 제법 합니다. 제법 합니다. 이것을 100개 정도를 작성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00개. 근데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지? 근데 이 정도를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해서 몇 년을 세월만 채우다가 몇 년 되니까 개업을 합니다. 그럼 뭐죠? 그냥 명식 가지고 오행 가서 합니다. 오행 갖고. 그러니까 신살 몇 개, 그지? 몇 개 특성 가지고 설명해서 과연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주 공부는 어렵지 않다. 그지? 이것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틀이 잡히면은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사주 공부 어렵게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